새하얀 레이스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은빛 수저들이 반짝거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러갑니다. 시댁 대가족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나는 언제나처럼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도 내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역시 다르네. 아이 교육도 잘하고. 시어머니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큰며느리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척하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해요. 둘째 며느리도 연세대 출신이라 그런지 센스가 남달라. 요리도 정말 잘하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잠깐 내게 머물렀다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말이죠. 나는 작은 접시에 담긴 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미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아휴,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디 대학 나왔다고 했지? 시어머니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들었던 질문이지만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할 때마다 같은 톤으로 물어보시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말이에요. 대구에 있는 사립대학교요.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위로 미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살짝 코웃음을 치는 소리도 들렸고요. 아, 그래?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시더니 곧바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취업 소식 들었지?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했어. 갑자기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얼굴이 상기된 채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정말 자랑스러워. 명문대 나온 실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어요. 그것도 그 유명한 대기업의 말이야.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시누이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지만 그 표정만큼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직 신입사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지만 목소리 톤에서는 만족감이 배어나왔어요. 나는 물컵을 입에 가져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설 곳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학벌로, 스펙으로, 모든 것으로 구분되는 이 집안에서 나는 영원히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사람은 정말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디서 일하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잖아.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며칠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 보이시더군요. 며느리야, 다음 주에 시누이 결혼식 관련해서 가족들끼리 모이기로 했거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너는 그날 안 와도 될 것 같아. 결국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가족들만 모이는 게 나을 듯해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족들만 모인다고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어. 너도 바쁘잖아. 굳이 시간 내서 올 필요 없어. 목소리 톤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체면상 좀 그렇기도 하고. 체면상 좀 그렇다고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방대 출신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체면이 깎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동시에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걸까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문득 시누이가 합격했다던 그 회사 이름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대기업이라고 했는데 검색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우리 아버지 회사의 협력업체 목록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B2B 중심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죠. 그런 아버지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라니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혹시 이런 회사 아세요? 시누이가 들어간다던 회사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달라지시더라고요. 그 회사? 우리하고 거래하는 데야.
그런데 왜? 아버지의 질문에 나는 신우이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아, 그 회사 인사팀장하고 골프 치는 사이인데.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알아볼까? 이틀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딸아, 그 회사 일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우이 말이 맞지 않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까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정규직이 아니야. 계약직이고 그것도 우리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임시로 뽑힌 거야. 아버지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처음 지원했을 때는 서류에서 떨어졌어. 나중에 추가 모집할 때 겨우 들어간 거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신우이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더 알아볼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목소리에서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던 근거가 모두 허상이었다니. 신우이의 스펙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그 회사도 생각만큼 큰 곳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딸 편만 들면서 나는 체면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도 배제시키다니.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소파에 털썩 앉더니 TV를 켰습니다. 여보, 신우이 회사 일로 좀 할 말이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인데?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 회사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직접 확인해 주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체면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빼려고 하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지방대 출신이라서 체면상 좋지 않다고. 그 순간을 떠올리니 다시 가슴이 아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남편을 따라 조용히 동행했어요. 시어머니는 내 모습을 보시고는 살짝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실 수는 없으셨죠. 아, 막내 며느리도 왔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신우이는 여전히 들뜬 표우로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선배들도 친절하시고 업무도 재미있고요. 역시 우리 딸이야. 명문대 나온 실력이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다른 친척들도 신우이를 축하하며 부러워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대기업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대단해. 우리 집 아들도 그런데 들어갔으면 좋겠네. 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신우이의 거짓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슬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 회사 정말 좋은 곳이네요.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어떤 부서에서 일하세요? 신우이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요. 신입사원이라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아,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웃었어요. 사실 그 회사가 우리 아빠 회사랑 거래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갑자기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거래처라고요? 시어머니가 되물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팀장님께 여쭤봤거든요. 나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어요. 언니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아시더라고요.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지원하셨을 때는 서류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우이에게 집중되었고 신우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무슨... 신우이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딸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인사팀장님이 보내주신 메일과 그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캡처한 모집 공고들이었죠.
여기 보시면 처음 모집에서는 지원자 명단에 언니 이름이 없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대신 추가 모집 때 계약직으로 합격하신 거더라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계약직이라고?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우리 아빠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임시로 뽑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도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랑스러워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게 어딨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딸을. 모함이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필요하시면 인사팀장님께 직접 연락해 보셔도 됩니다. 그 순간 신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왜 이래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언니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나요? 테이블 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친척들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정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하셨어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일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물론 그렇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제게 뭐라고 하셨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방대 출신이라서 체면상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가족 모임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 목소리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랑스러워 하시던 따님은 어떤가요? 신우이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제발.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요?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여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언제 할 건데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집에서는 조용히 하자고 하고 밖에서는 체면 때문에 참으라고 하고. 그럼 언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족 내부의 갈등을 목격하게 된 것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하고 계시는 동안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우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네, 그걸 어떻게.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통화가 끝나고 신우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주 내내 시댁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예비 시댁에서는 결혼식 일정을 미루자는 연락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시다가 점점 애원하는 투로 바뀌셨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좀 도와줘. 네가 아빠한테 말해서 이 일을 좀 덮어달라고 해줄 수 없겠니?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 체면상 좋지 않다고 하신 분이 맞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미안해. 진작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신우이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신우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고 언니를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신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나요? 언니가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용서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깔보던 게 용서로 해결될 일인가요? 신우이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일원으로 살 수 없어.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해야 해. 가족이냐, 나냐?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마지막 가족 모임이 있던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시누이 결혼식 준비로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예비 시댁과의 관계도 어색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이 꼬여 있었거든요. 이번 일로 정말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나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그 말을 들었어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해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게 가족끼리 이런 일로 멀어지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를 체면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배제하려던 분이 지금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집안의 일원이 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저는 영원히 지방대 출신 며느리, 체면 깎는 존재일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몇 년간의 상처가 아물 것 같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앞으로 시댁의 모든 행사에 불참하겠습니다. 결혼식도 명절도 어떤 모임도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제발. 그리고 시댁 단체 채팅방도 나가겠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 복수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도 딸이 당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버지의 어조가 단단했습니다. 그 회사와의 거래는 이번 달부터 중단하기로 했어. 시누이의 직장이 아버지 회사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이는 곧 시누이의 계약 해지를 의미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며느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별거를 시작했어요. 서로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죠. 남편도 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새로운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이 자유로움에 익숙해져 갔어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공간, 내가 주인인 공간에서 말이죠. 번역 일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의뢰가 늘어나면서 수입도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몇 달 후 우연히 시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나왔고 결혼도 무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스펙으로 가치를 매기던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내 실력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정말 후회는 없냐고 물어본다면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지방대 출신이든 명문대 출신이든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그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